승무패 12회차 프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승무패 10회차에 들어왔었던 경기들과 거의 유사한 매치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주 펼쳐졌었던 1차전 경기 결과 복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지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 통틀어서 퇴장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12회차 역시 퇴장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1차전에서 퇴장자가 발생한 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K 올림피와 아포엘, 그리고 갈라타사라이와 AS 로마, 그리고 PAOK, 파옥이 퇴장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해당 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수들이 퇴장을 당했고 그러한 선수들의 공백이 얼마만큼 전력 누수로 이어질 것인가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1차전 퇴장자가 나왔지만 무승부를 거둔 팀들도 있고 퇴장자가 나와서 패한 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퇴장 변수에 따른 경기 결과 복귀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지난주 10회차에서 1차전에서 퇴장자가 나와서 패배를 당한 팀들은 NK 올림피와 갈라타사라이 그리고 PAOK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K 올림피 같은 경우에는 이 보라츠바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 NK 올림피가 원정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정배당을 받았지만 퇴장자가 나오면서 0대1로 패배를 당했고 이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알크마르 원정에서 1대4로 대패를 당했는데 당시에 경고 누적으로 오시멘 같은 핵심 자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퇴장자까지 나오면서 알크마르 원정에서 1대4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2차전 홈 경기에서는 반드시 대승을 거둬야 되는 이 갈라타사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팀 PAOK 역시 루마니아 팀 FC SB에게 패배를 당했는데 이 PAOK 역시 퇴장자가 나오면서 1대2 한 골차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2차전 FC SB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차전에서 퇴장자가 나왔던 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수들이 퇴장을 당했는지 조금은 면밀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 1차전에 퇴장자가 나왔지만 패배를 면하고 무승부를 거둔 팀들이 있습니다. 이 팀들 같은 경우에는 수적 열세 속에서도 무승부를 거뒀고 특히나 아포엘과 AS 로마가 1차전에서는 원정 경기를 치렀음에도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2차전은 홈 경기라는 점에서 이 팀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포엘 같은 경우에는 NK 첼레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 당시에 퇴장자가 나왔음에도 수적 열세 속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2차전 홈 경기라는 점에서 다소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아포엘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주전 중앙수비수인 드발리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수비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AS 로마 역시 1차전에서 포르투 원정을 떠나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당시에 미들필더 크리스탄테 선수가 퇴장을 당했지만 로마 역시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지 않고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 홈 경기라는 점에서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로마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 디발라 선수가 또다시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디발라 선수가 부상해서 결장이 되고 복귀가 불발이 된다면 포르투도 제 아무리 원정 경기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차전 퇴장자가 나왔던 팀들을 유심히 살펴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테마는 1차전에서 3골차 이상 대승을 거둔 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승을 거둔 팀들은 2차전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기 때문에 은근히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3골차 이상 대승을 거뒀으면
이 팀들 같은 경우에는 2차전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3골차 이상 대승을 거둔 팀들이라고 해서 2차전에서도 대승을 거두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갈라타사라이와의 홈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3골차 이상의 승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베티스 역시 벨기에 팀 헨트 원정을 떠나서 3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2차전에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네르바체 역시 안더레흐트 벨기에 팀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알크마르, 베티스,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2차전에서 패배를 당하더라도 3골차 미만으로 패배를 당하면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1차전 3골차 이상의 대승을 거둔 팀들은 은근히 변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크마르, 베티스,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12회차 경기뿐만 아니라 주중에 펼쳐지는 유럽대항전 이후에 주말에 자국리그 경기들이 있는데 그 자국리그 경기에서 어떤 팀을 상대를 하는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미 1차전에서 3골차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2차전에서 대패를 당하지 않는다면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가오는 주말 자국리그 경기를 앞두고 주중 유로파리그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는 이 팀들이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말 리그 경기 상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주말 리그 경기 상대가 중위권 팀인 FC 타르와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 일정 역시 조금은 수월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알크마르가 3골차 이상 승리를 거뒀다고 하더라도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힘을 빼고 나올 것 같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헨트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뒀는데 베티스의 주말 리그 경기 상대가 헤타페이기 때문에 헤타페는 상당히 까다로운 면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거친 축구를 병행을 하는 헤타페를 염두에 둔다면 베티스가 1차전 3골차 승리를 등에 업고 홈에서는 오히려 헨트 상대로는 힘을 빼고 나올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베티스 대 헨트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변수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도 안더레흐트를 3대0으로 완파를 했기 때문에 안더레흐트 원정에서 다소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이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헨트전 다음에 주말 리그 경기 상대가 다름 아닌 자국 터키 리그 튀르키예 리그에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갈라타사라이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고, 갈라타사라이 상대로 현재 승점 6점이 밀려있는 페네르바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맞대결에서 갈라타사라이를 잡는다면 승점 3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승 경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1차전 안더레흐트를 3대0으로 완파한 페네르바체 입장으로서는 안더레흐트 원정에서 무리하지 않고 대패만 당하지 않는다면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말 자국리그 경기 갈라타사라이전을 염두에 두고 로테이션을 안더레흐트 원정에서 가동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베티스와 페네르바체는 1차전 3골차 이상 대승을 거뒀지만 조금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타사라이 역시 그러면 주말에 페네르바체와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차전에서 알크마르 원정 1대4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 갈라타사라이는 홈에서 대승을 거둬야 된다는 점에서 갈라타사라이는 로테이션의 여유는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마, 1차전에서 무승부를 거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전에서 팽팽하게 무승부를 거뒀던 팀들이기 때문에 2차전에서도 팽팽한 양상이 나올 수 있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12회차 같은 경우에는 NK 첼레 대 아포엘 경기 그리고 포르투 대 로마 경기가 또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1차전에 이 두 매치업은 무승부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2차전 역시 무승부를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포엘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퇴장자가 나왔었고 로마 역시 퇴장자가 나왔음에도 두 팀 모두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 팀들이 2차전에서는 홈 경기를 치른다는 점도 다소 어드밴티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섯 번째 테마는 바로 1차전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있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베티스는 헤타페 원정, 알크마르는 시타르와의 홈경기, 페네르바체는 갈라타사라이와의 우승 매치업, 우승 대결이기 때문에 페네르바체 쪽에서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베티스 역시 헤타페 까다로운 원정이기 때문에 베티스 역시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테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번 승무패 12회차에 새롭게 추가가 된 경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0회차와 비교를 했을 때 몰데 경기, 몰데 대 샴록 경기가 빠지고 이번 12회차는 파나티나이코스와 비킹기르 경기가 들어왔는데 굳이 몰데 경기를 빼고 토사장님께서 이 파나티나 경기를 집어넣은 이유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먼저 지난 승무패 10회차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프로토를 구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에 비킹기르가 홈팀이었고 파나티나가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당 기준으로 6.00 대 4.35 그리고 파나티나 원정 승리 배당이 1.35였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파나티나가 정배당을 받았던 경기이지만 스코어는 비킹기르가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역배당이 나왔었던 매치업 이기 때문에 토사장님께서 이 역배당이 나왔던 매치업을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몰데 대 샴록 같은 경우에도 몰데가 홈에서 샴록에게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역배가 나왔던 경기이지만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몰데 쪽에서 레드카드 퇴장이 나와서 몰데가 패했던 부분이 컸기 때문에 그 경기를 빼고 퇴장자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역배가 나왔던 파나티나 대 비킹기르 경기를 몰데 경기를 빼고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승무패 12회차에 들어온 파나티나 대 비킹기르 경기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파나티나가 원정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점대 초반에 정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12회차에도 파나티나가 홈경기라는 점에서 1.1이나 1.2대의 굉장히 낮은 정배당이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굉장히 낮은 정배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1차전에서 비킹기르가 역배 이변을 일으켰다는 점 그리고 파나티나가 최근에 이 캡틴이자 플레이메이커인 미드필더 바카세타스 선수가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 파나티나 쪽이 좀 더 부상 자원이 많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새롭게 이번 12회차에 들어오는 파나티나 대 비킹기르 경기는 유심히 지켜보셨다가 이변을 한번 노려보셔도 상당히 변별력이 있는 최종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펼쳐졌었던 비킹기르 대 파나티나 경기 비킹기르가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파나티나가 점유율을 65% 가져갔고 슈팅 숫자 15대 9, 기대 득점 1.93 대 1.39로 배당대로 파나티나가 원정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비킹기르도 나름대로 슈팅 9개 기대 득점 1.39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비킹기르가 2골 그리고 파나티나는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으로 만회골을 넣은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비킹기르가 은근히 홈에서 저력을 보여줬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킹기르라는 팀은 아이슬란드 팀이기 때문에 은근히 복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마지막 테마 이번 승무패 12회차에 새롭게 추가가 된 파나티나 대 비킹기르 경기는 풋볼살롱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6억 원이 이월된 축구 승무패 12회차 프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과 최종픽 12회차 최종픽은 수요일 저녁에 내일 수요일 저녁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12회차는 목요일 저녁 11시 마감이라는 점에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구매하지 마시고 목요일에 가서 추가적인 배당 변화나 결장자 정보를 반영을 해서 다 보시고 야무진 최종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